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도 단 한 세대 정도만에 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죠. 정치각도의 TV 시즌1, 시즌2 간절게 만나는 독이 책방.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독이 책방은 2025년 저에게 있어서는 올해의 책, 인생의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피터 헤더와 존 래플리가 지은 제국은 왜 멸망하는가. 이 책은 1399년 로마와 1999년 워싱턴을 연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즉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던 로마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적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제국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자들이 포커싱을 맞추는 것은 로마 말기의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로마가 왜 무너졌는가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연결시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제국이 로마가 쇠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너무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그 저자들의 논리에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제국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더 좀 실감나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끄집어내면서 타 국가들의 하는 행동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또 그것을 당하고 있는 제3국 국가의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달러의 호혜적 기축 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국이 만들어낸 세계 질서가 상당히 과거 어떤 그 제국의 흐름보다도 호혜적이었고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달러 기축 시대가 매우 호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로 인해서 사실 상당한 발전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쇠망의 핵심적인 것은 이방인들의 유입에 의해서 로마 핵심적인 문화가 흔들리면서 망하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로 우리는 로마의 쇠망사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참 그 현대 그 학자들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나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밝혀낸 대목이에요. 특별히 1970년대 이후에 발달하게 된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로마의 유물과 유적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면서 로마가 과거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들에 있었는지를 계속 이 책에서는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난 대목은 뭐냐면 로마의 흥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술하는 대목이에요. 로마가 망한 건 단 한 세대 만에 망했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망하기 직전까지 로마는 매우 강성했다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재미난 대목인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성하던 국가가 단 한 세대 만에 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데자뷰가 어떻게 되죠? 바로 현대 미국으로 데자뷰가 됩니다. 미국도 지금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서구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도 단 한 세대 정도만에 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진짜 그럴 수 있겠는걸? 하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우리에게 매기려고 합니다. 자기네 국가의 문제를 너희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쪽에서 시장을 열어줬고 자기네들이 좀 하기 싫고 까다로운 것들을 우리한테 보내준 거잖아요. 우리가 스마일 커브라고 일컬어지는 그 양쪽 이익률이 높은 쪽은 스마일 커브에서 줄을 하나 그어야 되죠. 양쪽 이익률이 높은 뭐 개발과 마케팅은 자기네가 하고 밑에서 좀 힘들고 위험한 일은 우리 보러 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의 시대에서 이 부분들이 기술 핵심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대표가 반도체 제작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이런 정도의 부를 일궜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되었으니 너희들 건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우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로마 말기처럼 주변부에 강력한 국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주변부에 강력한 침탈 세력이 생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또 그리고 훈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면서 왜 로마가 쇠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단 한 세대 정도 만에 쇠망하게 됐는지를 이 책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는 원래 로마 주변 핵심 코어가 있었고, 그리고 속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변부 국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로마 강성했을 때는 이 모두가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모두가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로마가 주변부에서 발흥한 신흥 세력에 비해서 힘이 그렇게 셌냐 하는 고민이 생겼고, 또 자꾸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러던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부의 핵심 역량,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 농경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것이 좋으냐 하는 고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변부에서. 왜냐하면 로마가 강성해서 로마의 군대가 자기를 지켜줄 때는 로마의 세금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세금을 내도 자기의 경제 토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때는 오히려 자기의 경제 터전을 잘 지켜줄 사람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로마가 망했다고 이 책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변부의 국가들이 자기의 경제적 토대를 지켜줄 수 있는, 자기의 경제적 토대를 지켜줄 수 있는 주변 세력부들에게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경제적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군사적 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에 자기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세율을 더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부에서 이탈이 조금 더 심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을 바라보는 최근의 느낌을 가지고 이 로마의 흐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그랬겠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자꾸 미국의 뭐 관세와 관련된 우리가 좀 낮은 가격으로 마진을 꺾어서 걔들한테 판다던가, 아니면 또 그 관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죠. 미군의 체제 유지비를 한국에서 점차 내라고 하죠. 사실은 근데 미국인들의 고용 비용을 우리한테 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그래, 맞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할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받는 혜택보다 미국한테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면 주변국 국가들이 그때까지도 그냥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어마어마한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 힘이 있고 여력이 있을 때,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을 때 빠르게 자신들의 어떤 세금원들을 확보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더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서 주변부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미국 정부한테 굉장히 절대절명의 중요한 키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미국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미국의 문제는 세금을 걷어서 부채를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서 하는 또 하나의 행동은 뭐였죠? 네, OBBBA법이라고, 저는 오빠법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의 감세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의 10년간 재정 적자는 3조에서 5조 달러가 더 늘 것이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런 부채가 늘어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또 여기서 읽어지는 대목이 있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채권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채권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채권을 샀을 때 내가 충분한 이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면 채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채권을 샀을 때 충분한 리턴을 못 받게 되는 핵심적인 동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고, 마치 로마 말기에 금 비중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서구 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책은
한번 정말 공부를 해보실 분들,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또 현대 사회를 공부해 보실 분들에게는 정말로 일독을 강추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현대 시대를 조망하는데 시야를 확 넓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증시각도 TV를 통해서 저는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녹여서 말씀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 궁금하신 분, 현대 사회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때와 유사한지, 이 서구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각도기의 25년도 올해의 책, 피터 헤더와 존 레플리의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